제가 이제 2007년 12월에 여기 이제 55도 와인앤다인을 오픈을 하면서 그 가성비 좋은 아주 양질의 와인을 어떻게 좀 차별화해서 좀 리스트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아 그래 직접 와인을 수입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그 법인 자금으로 이제 회사를 이제 수입사를 만들어서 첫 와인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 종류 바로 이 디어버그라는 이 디어버그는 실제로 그 오너의 그 성이기도 한데요. 그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디어버그라고 이제 뭐 발음을 이제 약간 이제 영어식하고 조금 다르게 발음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디어버그와 이제 스탈레인 제가 처음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빈엑스포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빈엑스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와인 엑스포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새로운 수입업자들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이제 와이너리에서 자기네들 와이너리를 이제 홍보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참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백 개의 그 와이너리들이 참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수천 종의 와인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일 정도 이제 그 빈엑스포가 열리는데요. 그때는 이제 저도 경제적으로 이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금융위기가 터져서 계속 모든 그 시장이 다 반토막 이상 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좀 절박함을 감고 정말 하루에 하루 종일 8, 9시간을 정말 수백 가지 와인을 계속 테이스팅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보석 같은 그런 와이너리를 찾아서 꼭 수입을 결정을 하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테이스팅을 했는데 정말 어느 딱 한 와인이 너무 고급스럽게 딱 제가 찾았던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이 스탈레인이라는 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레드 와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까베르네 소비뇽은 어떻게 보면 그 레드 와인 품종이 거의 제왕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까베르네 소비뇽 베이스 와인은 꼭 하나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디어버그 씨의 며느리인 둘째 며느리인 그 지아민 디어버그 씨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빈엑스포 부스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스탈레인 까베르네 소비뇽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왔는데 뭐 다른 와인도 이렇게 생산하는 거 있니라고 이게 물어보니까 우리 디어버그 실은 이제 이것도 같이 우리가 이제 생산하고 있는 와인이야. 그래서 이 디어버그 샤도네이와 피노누아를 이렇게 테이스팅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 스탈레인 까베르네 소비뇽에서 느꼈던 만족도를 또 똑같이 이 화이트와 이 레드 피노누아에서 너무 와인이 좋은 거야. 그래서 와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만들지? 그래서 너무 여기랑 진짜 꼭 하고 싶다. 하지만 제가 법인 사업자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빈엑스포를 갔던 거여서 아무런 이제 실적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할 때 너무 이제 불리한 제가 과연 이 와이너리와 계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계속했죠. 첫날. 그래서 결국에는 둘째 날도 또 갔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틀 동안 다 수백 개를 거의 대부분 이제 테이스팅 해본 것 같은데 너의 와인이 나에게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너의 와인 수입하고 싶은데 실은 되게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 아무런 실적이 없다. 직접 운영하는 이제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를 시작을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한국 시장에 정말 이렇게 평생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할 테니까 나한테는 꼭 기회를 달라. 계속 이제 정말 어필을 했죠.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좀 그 불안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필을 했죠. 심지어는 그 지아민 씨가 대기업 마크가 찍혀 있는 대기업 명함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은 한국에서 다른 회사들도 우리 부스에 와서 수입 의뢰를 했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산타바바라 제일 큰 그리고 엄청 부자 집안의 그 와이너리 오너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가족처럼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너희에게 우리가 수출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한번 잘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구두상으로 이제 계약을 딱 따내고 이제 너무 마음에는 들었는데 너무 비싸면 제가 수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째 날은 실제로 제가 얼마에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정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미팅을 했죠. 그래서 가격을 딱 오픈을 해줬는데 보통 이제 엑스셀러 가격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수출할 때 수출 가격이 있거든요. 와이너리에서 그 가격을 딱 받는 순간 되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죠. 제가 딱 생각을 했던 게 한국 소비자 아무리 와인이 좋아도 10만 원이 넘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가격 기준으로요. 그래서 제발 10만 원이 넘지 않는 가격이길 라고 했는데 딱 그때 가격이
딱 10만 원이 안 넘는 선에서 그래서 실제로 디어버그 샤도네가 7만 원, 스탈레인 까베르네 그때 당시에 8만 원, 디어버그 피노누아가 9만 원. 그래서 한 7, 8, 9 이렇게 가격이 딱 형성되는 네.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이상적인 가격대여갖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2009년 이제 12월에 첫 물량을 이제 수입을 하게 됐죠. 네, 이제 와인 이제 통관을 하려면 이제 그 레이블을 이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레이블을 이렇게 막 창고에서 추운 날 이렇게 떨면서 붙이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 와인을 너무 좋아해서 수입을 했는데 건축 공부만 하다 보니까 뭐 마케팅 홍보 이쪽에는 너무 제가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코리아 와인 챌린지라고 1년에 한 번씩 와인 컴피티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와인을 이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서 이제 그 해에 가장 훌륭한 와인을 이제 화이트 하나, 뭐 레드 하나 이렇게 해서 가장 이제 1등 와인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트로피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와인의 품질만 보고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도 상관이 없고 그냥 와인의 블라인드로 어떤 와인이 전혀 모르는 거니까 와인을 뭐 이렇게 보자기 같은 형태로요. 넘버링만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떤 와인인지 전혀 안 보이게 계속 숫자만 보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와인 컴피티션이 있는데 2010년에 이제 제가 출품을 했으니까요. 2010년에 화이트 149종 중에 1등을 이 디어버그 샤도네이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580종 네, 레드 와인 중에서 또 전체 레드 와인 1등을 이 디어버그 피노누아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네, 화이트하고 레드가 한 와이너리에서 동시에 대상을 차지한 네, 거의 정말 이례적인 네, 이렇게 결과를 제가 이렇게 얻게 돼서 실제로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또 보관하고 있는 그 와인 리뷰 그 잡지가 있는데 코리아 와인 챌린지 2010년이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네 분의 심사위원장 중에 세 분이 그 어떤 와인이 가장 인상적이었냐라는 그 질문에 바로 이 디어버그 피노누아 와인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라고 인터뷰할 때 정말 다 똑같이 이구동성처럼 네,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네, 굉장히 좀 저도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네, 그런 결과를 얻게 됐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최종 블라인드에 그 4가지 와인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4가지 와인 중에 제 와인이 2개였고 네, 그 중에 이제 이 디어버그 피노누아가 네, 압도적인 1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스탈레인이 아깝게 이제 3등을 해서 금메달이 됐었는데 세 개를 처음 수입을 해서 출품을 했는데 화이트 1등, 레드 1등, 3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받지 못했던 네, 그런 결과를 이렇게 첫 와인 수입을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청담동이라는 경쟁에 치열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좀 고급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네, 힘이 좀 되어줬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19년이니까 제가 와인 수입한 지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딱 10년이 숙성된 요 디어버그 샤도네이와 또 이제 뭐 디어버그 피노누아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스탈레인까지도 이제 다 이제 2009년 빈티지를 다 준비를 해서 이제 저희가 와인메이커 디너를 했고요. 그리고 또 와인메이커 디너를 하면서 너무 또 이렇게 좋았던 또 아주 기뻤던 또 순간은 그 지아민 씨 같은 경우는 오너가잖아요. 그리고 와인메이커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한참 며칠 동안도 셀러에서 잘 안정화시켜서 와인도 온도를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갖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온도와 상태로 이렇게 다 제가 직접 다 서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서브하면서 이제 와인을 맛을 보는데 본인이 만들고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와인인데 너무 맛있다고 막 계속 거듭거듭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 상태도 너무 완벽하고 2009년 샤도네 같은 경우 특히나 정말 너무 황홀하게 와인이 맛있다라고 해서 본인들의 와인들을 오히려 저한테 제 업장에 와서 마시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황홀하게 좋다고 하니까 저도 진짜 황홀할 만큼 너무 기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이제 55도 와인앤다인에서는 그런 히스토리 때문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와인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와인에서 숙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와인에 깊게 빠지던 계기도 그 프랑스 보르도 1982년 빈티지들을 마시면서 와 정말 어떻게 와인이 이렇게 고혹적으로 숙성이 될 수 있지라고 해서 와인에 빠지게 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입하는 와인들을 일정 부분은 계속 도서관에 책을 이렇게 보관하듯이 제가 수입하는 와인의 일정 부분은 계속 이렇게 숙성을 시키기 위한 킵을 계속 해둬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한 번씩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아, 1년이 지났는데 이거 좀 어떨까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첫 빈티지가 이제 2005년이었잖아요. 그래서 2005년을부터 매그넘 바틀, 매그넘 바틀은 이제 그 일반 바틀의 2배 사이즈 1.5리터 그 매그넘 바틀 2005년 첫 빈티지 디어버그 피노누아를 제가 6병을 딱 수입을 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병을 이번에 그 디어버그 와인메이커와 이제 그 지아민 씨가 왔을 때 제가 오픈을 했는데요. 그것도 너무 이제 재밌었던 장면이었는데